안녕하세요. 황희상 약사입니다. 오늘은 다이어그램 한약제제 강의 5번째 소화기 관련 한약제제 구성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의 기본 생리, 그리고 소화기 관련 본초가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소화기에 사용되는 한약제제를 비교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도 소화기에 속하기는 하지만 간질환은 별도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소화기는 비교적 간단한 생리 구조이지만 인체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초대사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리 조직이라고 하겠습니다. 보통 수명을 다할 때 곡기를 끊는다라고 하기도 하고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먹는다는 것은 인간의 삶을 유지하고 구성하는 데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습니다. 음식을 섭취하면 입에서 1차적으로 물리적, 화학적 분해가 시작이 되고요. 위에서 강산의 위험과 강력한 위장운동으로 살균과 분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소를 예를 들면 소는 위장이 4개죠. 특히 술안주로 많이 먹는 소막창은 소의 4번째 위장으로 해당이 되는데요. 근육이 아주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쫄깃합니다. 그만큼 위장의 근육 운동은 아주 강력하다고 하겠습니다. 비장은 다른 말로 지라라고 하는데 한방에서 비장이라고 하면 췌장과 비장을 동시에 의미를 합니다. 질환은 소화기관은 아니지만 복부의 혈류순환이나 문맥순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소화기 작용에 영향을 미치고 위장에 바로 붙어있는 이 비장이 비대해지면 물리적으로 위장을 압박하게 되면서 구토나 소화불량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또 림프기관인 비장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장내 세균총에 악영향을 주어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한방에서 보비지사라고 해서 설사를 다스릴 때는 비장을 보호한다. 이런 기전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비장 동맥과 림프관을 통해서 비장으로 체액이 유입이 되면 이 체액은 비장 정맥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요. 이때 비장 같은 경우는 배수 역할을 하는 림프관이 따로 없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비장은 쉽게 혈류가 정체가 되죠. 비장에 혈류가 정체되면 비장이 비대해지는 비장 비대증이 나타나는데 이걸 비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장 비대는 보통 복부 좌측 상부에 통증을 유발을 하고 과도한 혈소판 파괴로 출혈이 쉽게 나타나거나 적혈구 순환 문제가 생기면서 빈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비습 비장 비대는 감염이나 어떤 염증이 원인이 되기도 하고 간질환으로 인해서 문맥압이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췌장은 대부분의 소화효소를 생성하고 배출하는 공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인슐린을 생성하고 분비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일반적으로 한국인의 췌장은 백인의 췌장의 한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는데 한국인은 그만큼 췌장이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췌장은 쓸개즙이 분비되는 담도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췌장에 염증이 생기면 담즙 분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췌장은 통각신경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주로 좌측 옆구리의 통증으로 나타납니다. 담낭염의 통증이 우측 상복부에 나타나는 것과 대별이 됩니다. 그래서 복부의 통증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따라서 1차적으로 그 통증의 원인이 췌장이냐, 담낭이냐 등등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쓸개즙의 경우에 쓸개즙이 과다하게 배출되면 설사가 잘 생기고 쓸개즙이 잘 배출되지 못하면 변비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설사가 잦냐 아니면 변비가 잦냐를 가지고서도 어떤 간담의 상태를 1차적으로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간은 혈액의 응고와 용해를 조절하고 혈액의 항상성을 주관하는 기관입니다. 특히 간에서 생성되는 알부민은 간에 대사되는 여러 물질들을 각 조직으로 운반하고 또 혈액의 점성을 조절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간은 혈당과 지질대사를 조절하고 인체 대부분의 단백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그 대사 과정이 매우 활발하고 인체 장기 중에서도 온도가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간을 발열기관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소장과 대장은 육모의 유무가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소장은 육모가 있어서 다양한 영양 성분과 특히 지방질의 흡수 역할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요. 또 소장의 육모 주변에는 림프 조직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소화기의 생리에 대한 내용은 OTC 강의를 통해서 별도 강의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기 질환에 사용되는 한약제제에 들어가는 본초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소식제라고 하면 말 그대로 소화효소, 소화촉진제를 의미를 하는데요. 메가, 신곡, 산사가 대표적입니다. 보기제는 비위장의 기능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요. 온리거한약은 건강회양과 같이 주로 향신료에 해당이 되는데 뜨거운 성질을 가지면서 항균작용, 위장관 운동 조절,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방약 화습약은 주로 점막의 염증을 제거하고 항균, 진경작용을 통해서 비위장의 기능을 개선하고 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집니다. 오나 한담약인 바나 같은 경우는 기관지에도 작용하지만 위장의 점막세포를 회복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담이라고 하면 가래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조직에 정체된 염증성 물질을 의미를 하기도 하겠습니다. 비장은 적혈구 순환, 혈중 노폐물과 병원균의 제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비장은 판크레아스, 질환을 의미를 하겠죠. 비장 조직이 감염되거나 염증이 생기면 비장은 쉽게 비대해지는데 이를 비습이라고 합니다. 비습해지면 위장을 물리적으로 자극해서 위의 운동이 원활하지 못하고 소화불량이나 트림, 오심이 나타나게 되죠. 또 비습해지면 복부 전체적인 문맥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 간과 위장관 전체의 혈류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복부팽만이나 소화불량을 유발하게 됩니다. 비습은 비장으로 유입된 병원성 균으로 의한 감염, 노폐물로 인한 염증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만성적인 간 질환으로 인해서 비장 정맥의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방약, 화습약, 온리거한약, 이기제처럼 비장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본초들은 비장에서의 항균, 항염 작용을 촉진해서 비습을 해소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기제는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사를 촉진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는데요. 그 외에도 해표제나 이수삼십약, 총혈소습제 등등이 소화기 관련 한약제제에 같이 사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은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소화기의 질환에 사용되는 본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비위장에 따뜻하게 작용합니다. 방향화습, 이기제, 소식제, 보기제, 온리약이 기본적으로 함께 구성되면서 증상에 따라서 다양한 본초들이 배합되는 형태입니다. 주로 위 연동운동을 조절하고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 위 점막의 손상을 회복시키고 또 정체된 혈류와 림프액의 순환을 촉진하는 작용을 통해서 소화불량이나 위염 등의 증상을 개선한다고 하겠습니다. 변비나 장염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총열 조습약이 사용될 수도 있고 두통이 동반되는 경우에는 식품약인 천마가 사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묽은 설사가 있거나 수분 저류로 인해서 복부의 체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고 복부 팽만감이 쉽게 오고 소화기 기능이 약한 경우에는 복령을 사용해서 복부에 정체된 체액의 순환을 촉진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약제제 본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복잡해 보이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보기제를 중심으로 하는 제제에는 기본적으로 비위장이 약해서 체질적으로 비위장이 약해서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에 사군자탕을 쓸 수 있겠고요. 이 사군자탕을 기본으로 육군자탕, 향사 육군자탕이 있습니다. 육군자탕은 위장관 운동을 촉진하고 향사 육군자탕은 이기제와 화습약 등이 추가되면서 복부의 혈류장애를 해소함으로써 소화불량, 헛배 부르고 식욕이 부진한 경우에 사용하는 제제가 됩니다. 향사 육군자탕에는 보양약인 익지인이 사용이 됩니다. 열나환에도 익지인이 사용이 되는데요. 보양약은 말 그대로 양기가 약해서 양기를 보충해 준다는 의미인데 차가운 음식만 먹어도 설사를 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소식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제제는 주로 식체 소화불량에 사용하는 삼출건비탕, 안중조기환, 열나환, 반합백출 천마탕 등이 있습니다. 반합백출 천마탕의 경우에는 평간식품약인 천마가 사용이 되는데요. 두통을 동반하는 식체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안중사는 뜨거운 성질의 온리거한약인 고량강, 회향이 들어가서 위경련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는데요. 특히 신경안정작용이 있는 중진안신약인 모료가 들어가서 신경성, 경련성 위염에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바나사심탕, 이진탕에는 바나가 들어가서 위점막의 회복을 촉진하고 진토작용을 합니다. 바나사심탕에는 청열조습제인 황금항련이 들어가서 위열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숙취에 바나사심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진탕에는 바나 외에도 위경련을 완화하는 생강이 들어가서 오심 구토 증상을 더욱 완화시킵니다. 이진탕의 진피바나는 폐경락에도 작용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이진탕이 함유된 삼소음이나 행소탕 같은 제제는 호흡기에 작용을 합니다. 방약 화습약은 소화기 점막에서 항염, 항균, 점막 순환 작용을 강하게 나타내서 위염이나 식중독 증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반화후박탕은 식도염이나 인후염에 사용이 되는데 흔히 매핵기라고 해서 목에 이물감이 느껴지면서 기침을 하는 증상에 사용되는 제제입니다. 역류성 식도염에 파모티딘 제제하고 함께 사용하면 효과가 좋습니다. 평이산은 방향하습약인 창출, 후박이 사용이 되어서 항균 작용과 위장운동 촉진 작용으로 주로 트림이 잘 나오고 가스가 차면서 소화불량일 때 사용을 하고 급성위험의 증상일 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사평이산은 평이산의 방향화습약과 이기제인 향부자가 더 추가가 되면서 항균작용, 진토작용이 더 강화된 구성입니다. 식중독으로 인해서 급성위험이나 구토가 동반될 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곽향전기산은 주로 여름철에 몸살, 호흡기 염증 동반하는 식중독 증상에 사용이 됩니다. 위령탕은 항균작용과 위운동을 촉진하는 평이산에 설사 증상에 사용되는 오령산이 배합된 제제입니다. 세균성 장염이나 설사에 사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진 오령산은 배탈, 설사처럼 주로 대장에 작용해서 체액순환을 조절하는 오령산에 간담의 염증을 억제하는 인진으로 배합함으로써 간담의 병증으로 인해서 정체된 복부의 체액을 순환시키는 그런 제제가 되겠습니다. 구토나 부종을 해소하고 두드러기나 황달과 같은 간 질환으로 인한 증상을 개선한다고 하겠습니다. 시오게지탕은 게지탕에 시오인산 반화 황금이 추가된 배합으로 볼 수도 있고 소시오탕에 게지작약이 추가된 형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에 적용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게지탕은 기본적으로 몸살 증상, 오한 발열에 사용할 수가 있고 다음에 소시오탕 같은 경우는 간담이 염증에 사용할 수가 있는 제제가 됩니다. 이렇게 보면 시오게지탕은 소시오탕의 의미와 게지탕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고 몸살 증상이나 복통, 구통 증상이 동반될 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소시오탕은 보통 소양병에 사용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때 소양병이라고 하면 족소양 담낭경에 문제가 있다. 즉 담낭 경락에 병증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소시오탕을 베이스로 한 시오게지탕 같은 경우는 소양병이면서도 또 게지탕의 측면이니까 조금 체질적으로 허약한 체질에 쓸 수 있겠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소화기 질환 한약 제제를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정리한 것이 조금 보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일반적인 과식, 소화불량, 급체에 사용하는 열라환, 반화백출 천마탕인데요. 열라환은 복합적인 종합 소화제로 볼 수가 있겠고 반화백출 천마탕은 두통을 동반한 급체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만성적인 위장 허약이나 소화불량에는 육군자탕, 삼출건피탕, 안중조기환 등을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군자탕은 기본적으로 위장이 허약하고 식욕이 부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제입니다. 만일 빈혈이 있거나 손발이 차거나 또 위장이 허약하다 그러면 여기에 육군자탕을 쓸 수가 있겠고 삼줄건피탕은 사군자탕에 소식제, 이기제, 화습약에 그리고 백작약까지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비위장이 허약하면서 복통, 변비, 설사가 동반되는 만성적인 소화불량, 허약 체질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중조기환은 이기제가 5가지나 들어가는데요. 즉 그만큼 위운동을 촉진하는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서 위무력, 위하수 증상에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가스가 차고 트름이 잘 나오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면 위염, 복통, 위경련, 오심, 구토, 식도염과 같이 위점막 손상이나 위장관 운동 이상이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제제들입니다. 이들 제제에는 이제 소식제가 사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요. 위염이나 속쓰림이나 복통, 위경련이 있는 경우에 평이산, 안중산, 반화사심탕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평이산은 창출, 후박과 같이 방약, 하습약이 사용이 되어서 상한 음식이라든가 너무 급하게 먹어서 오는 일시적인 소화불량 증세에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향사평이산은 평이산에 하습약과 이기제가 더 추가가 되어서 평이산의 증상에 궤양이나 장염, 구토 증상이 더 심한 경우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안중산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중진 안신약의 모료가 사용이 되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신경성 위염이나 위경련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반화사심탕 같은 경우는 항염작용에 강한 청일조습제인 황금, 황련이 사용이 되어서 위열이 위로 올라오는 것을 내리고 위염, 위산역류, 오심, 구취 등에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트름이나 설사 증상이 동반이 되면 반화사심탕에 생강이 추가된 생강사심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이진탕은
사군자탕처럼 매우 단순한 구성인데요. 사군자탕이 보기제 중심의 복령이 추가되었다면 이진탕은 한담, 해표, 이기, 보기, 이수제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의 본초가 골고루 구성된 제제입니다. 비위장에 정체된 습담을 제거하고 소변을 배출하는 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비위장에 습담이 정체가 되면 혈액의 측면으로 보자면 적혈구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어지럼증과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장기의 측면으로 보자면 비장의 습담으로 비장이 비대해지면서 위장관 압박에서 구토나 소화불량 증세가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진탕에는 하습약이 사용되고 있지 않은데요. 비습이 세균성이라기보다는 체질적으로 비위장이 약해서 비습이 잘 생기는 체질에 해당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군자탕이 체질적으로 비위장이 허약한 체질에 사용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겠는데요. 이때 이진탕이 비습의 문제를 해소한다면 사군자탕은 보기제가 많이 사용이 되어서 비허의 문제를 해소한다.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한방에서의 비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라, 비장, 즉 지라와 췌장을 동시에 지칭을 하는데 조금 더 나누어 본다면 이진탕에서의 비습에서는 비장은 이 지라에 조금 더 가깝고요. 사군자탕의 비허는 이때 비장은 췌장에 조금 더 가깝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구분은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 후박탕 같은 경우는 목에 이물감을 주는 매액기 증상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제제인데요. 식도염으로 인해서 유발된 쉰목소리에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향성파적화는 목을 많이 써서 성대 주변에 혈관이 파열되어서 목이 쉬는 경우에 사용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장염에 사용되는 제제로 곽향전기산과 위령탕이 있습니다. 곽향전기산은 주로 에어컨으로 인한 여름감기, 냉방병, 여름철 식중독 증상에 매우 많이 사용이 되고요. 오령산은 발열, 복통이 없는 물설사에 사용이 됩니다. 이 오령산에 평이산을 배합하고 다시 백작약이 추가된 것이 위령탕입니다. 그래서 위령탕을 평이오령산이라고도 합니다. 설사에 구토, 복통이 동반된다면 위령탕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장염이나 설사에 사용되는 다른 제제를 보면 위풍탕, 황금탕이 있습니다. 위풍탕은 사물탕, 사군자탕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제제로 허약 체질이나 노인의 만성 장염, 잦은 설사 증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황금탕은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이 강한 황금의 약성이 대장에 작용해서 하복부 통증, 발열을 동반하는 세균성 장염에 사용될 수 있겠습니다. 식욕부진이나 헛배가 부른 증상에는 향사평이산, 향사육군자탕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향사평이산이 식중독이나 장염 등으로 기능이 저하된 소화기를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향사육군자탕은 원래 체질적으로 소화기가 약한데 위무력이 동반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이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간담의 기능 저하로 인해서 소화액에 이상이 오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드린 인진오령산과 시오게지탕이 대표적입니다. 인진오령산은 오령산에 인진오가 배합된 구성인데 배탈설사처럼 주로 대장에 작용하는 오령산의 약성을 비간담으로 끌어올려서 주로 간담의 병증으로 인해서 생기는 증상에 쓴다고 하겠습니다. 주로 대변이 묽으면서 간질환이 있고 두드러기가 동반된다면 인진오령산을 쓰고, 변비가 동반된다면 인진오탕을 쓰는 것으로 비교해서 대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간질환에서의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은 혈액 중에 담즙산의 농도가 올라가서 이 담즙산이 신경말단을 자극함으로 인해서 가려움증이 유발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간질환으로 인해서 체내 노폐물이 회복되지 못해서 두드러기나 가려움증이 유발되기도 합니다. 주로 밤에 더 심해지고 외관상 염증이나 발진 없이 전신에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피부 가려움증이라도 한 번 더 체크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인진호는 사철쑥의 지상부를 건조한 것인데요. 인진호와 유사한 형태의 개통쑥이나 다른 유사식물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혼동해서 혼용하는 경우에 간독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미 건조 절단해서 유통되는 경우에는 그 형태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이러한 혼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내산 사철쑥의 경우에는 그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크게 절단되어서 유통되는 편입니다. 시오게지탕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소시오탕의 의미와 게지탕의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질환이 있는 경우, 스트레스도 많고 몸살 증상, 복통, 구토 증상이
동반될 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이어그램으로 한약제제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어떤 한약제제인지 한번 유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 B, C, D 중에서 A는 감초, 인삼, 백출, 그리고 복령이 추가된 구성입니다. 감초, 인삼, 백출은 보기제죠. 보면 약간 따뜻한 성질의 다이어그램을 알 수가 있고요. 주로 비위장에 작용을 합니다. 보기, 건비에 작용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제의 작용은 인체 생리에서 췌장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소화효소의 분비 촉진으로 영양분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인슐린 작용과 관련해서 당뇨 증상의 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당뇨 증상의 개선은 인체의 세포가 당분을 흡수해서 원활한 에너지 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인체의 대사작용의 촉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A는 허약 체질의 소화기능 개선, 당뇨 증상의 개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군자탕에 해당이 되고요. B, C, D는 보시는 것처럼 모두 신혼 해표제와 이기제가 사용이 되고 모두 다 따뜻한 성질의 본초들로 구성된 따뜻한 성질의 제제들입니다.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본초들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소화운동을 촉진하거나 소화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거나 점막의 혈류순환을 촉진하는 것으로 모두 이 소화와 관련한 대사기능을 항진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소화가 약하면서도 복부가 냉하고 수족이 냉할 때 이러한 제제들이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B와 C를 보면 비위장에 따뜻하게 작용하는 지점이 많고 그 다이어그램 패턴도 매우 비슷합니다. B, C 모두 비위장의 소화 기능이 매우 저하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화습약이 많이 사용이 되어서 항균 작용이 강합니다. 화습약은 비습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데, 이때 비장은 질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비장이 병원성균에 감염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염증을 제거한다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이수제인 복령은 이뇨작용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보다도 조직에 정체된 체액을 순환시키는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비장에 작용함으로써 비습을 해소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C는 보기제인 인삼, 백출, 한담약인 바나와 이수약인 복령, 그리고 보양약인 익지인이 들어있습니다. B보다는 더 양허한 상태에 사용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만큼 위 운동 기능이 많이 저하된 상태, 위 무력증에 사용할 수 있는 제제가 되는데요. 이에 비해서 B는 해표, 화습, 이기제와 같이 뜨거운 약제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증상이 급성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B는 급성, C는 만성으로 대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A, D, C를 비교해 보면 A의 대추, 바나, 진피, 생강이 추가된 구성이 D이고, 이때 추가된 본초는 모두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장에 더 따뜻하게 작용함으로써 위운동을 촉진하고 비장, 즉 지라의 대사 기능을 촉진해서 적혈구 순환을 원활히 함으로써 빈혈 증상을 완화시키고 혈류순환과 영양 공급을 통해서 수족냉증, 식욕부진 등의 증상을 완화한다라고 하겠습니다. C와 D는 보기제, 복령, 바나, 생강, 진피가 동일하게 사용이 되는데, 다시 보면 D의 화습약과 이기제, 보양약이 추가된 것이 C입니다. 그러니까 C는 D보다 소화기 기능이 더 저하되어 있는 상태, 또 증상이 더 오래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제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 사군자탕, 육군자탕, 향사육군자탕, 그리고 향사평위산이 됩니다. 사군자탕을 한 번 더 보면 감초, 백출, 복령에 인삼이 추가된 것이 사군자탕이고요. 감초, 백출, 복령에 계지가 배합된 게 주로 어지럼증에 사용하는 연계출감탕이 되고요. 감초, 백출, 복령에 온리제인 건강이 추가된 것이 주로 비뇨기에 사용되는 영강출감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본초가 배합이 되느냐 따라서도 적응증이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재밌는 부분인데요. 나중에 별도 강의로 한번 자세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 B, C, D 모두 뜨거운 본초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B에는 서늘한 성질의 백작약과 택사가 들어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백작약은 소화기에 작용해서 복부의 통증을 완화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택사는 이뇨작용이 강합니다.
B는 복령, 저령, 택사가 위장 간에 정체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작용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보기제가 3가지나 사용되었으니까 체력적으로 조금 지쳐있다, 허약해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겠고요. 화습약, 온리약, 이기약이 함께 사용이 되어서 항균 작용을 하면서 복부가 냉하면서도 위장간 운동이 원활하지 못함으로 오는 설사 증상에 사용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체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복통, 물설사, 구토의 증상에 사용될 수 있는 제제가 됩니다. A와 B는 비위장에 뜨겁게 작용하는 패턴이 매우 비슷합니다. 둘 다 온리약, 화습약, 이기제가 사용이 되는데, 즉 설사 증상에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B는 신장과 방광경락에 작용점이 있는 반면에 A는 폐경락에 작용점이 조금 더 많고 해표제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소화기뿐 아니라 호흡기에서 혈류순환이나 점막순환, 항균 작용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냉방병과 같이 여름 감기를 동반하는 설사 증상, 냉증에 사용될 수 있는 제제가 됩니다. C에는 보기제가 들어있지 않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사 기능에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다만 비위장 전반에 걸친 문제라기보다는 비위장에서의 부분적인 문제, 점막순환이나 혈류순환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신혼해표제가 사용이 되어서 점막 염증과 같이 표증에 사용된다는 의미가 되고 폐경락에 따뜻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반영을 하면 작용 지점이 상기도 쪽으로 올라간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상기도 부근에 점막에서의 어떤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사용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D 같은 경우는 한담, 해표, 이기, 보기, 이수, 이렇게 5가지 카테고리의 본초가 골고루 구성된 제제입니다. 비위장에 정체된 습담을 제거하고 소변으로 배출하는 구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비위장의 습담이 정체가 되면 혈액의 측면으로 보자면 적혈구 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물리적인 측면으로 보자면 비장이 비대해지면서 위장 운동에 영향을 주어서 구토나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생기게 되겠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비장이 약해서 생기는 증상을 해소하는 제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곽향 전기산, B는 위령탕, C는 반화후박탕, D는 이신탕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 다이어그램은 앞서의 다이어그램들과는 조금 패턴이 살짝 다릅니다. 물론 비위장의 작용점이 많다라는 것은 비슷하지만 A, B, C에는 차가운 성질의 청열제가 사용이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차갑다는 것은 항염 작용도 하지만 긴장을 완화시키고 혈관 확장 작용으로 복부의 혈류량을 늘리는 이런 작용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보통 급체를 하게 되면 복부에서의 물리적인 압박으로 복부 전체적인 또 신체 전반적인 혈류순환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차가워지기도 하죠. 이때 차가운 성질의 청열제가 혈류순환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차갑다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순환을 오히려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B에서는 청열 조습제인 황령과 함께 청열 사화제인 치자가 함께 사용이 되죠. A의 경우에는 위장에서의 항염 작용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열 조습제인 황금과 황련이 함께 사용이 됩니다. C는 차가운 성질의 청열제인 황백과 이수제인 택사가 사용이 되는데요. 이 두 본초가 함께 사용이 되면서 대장, 신경락, 방광경락에 차갑게 작용하면서 이완작용, 또 혈류가 모이게 하는 작용을 하는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비위장에 정체된 체액을 대장과 신장으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혈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원리라고 하겠습니다. 신경락과 신장경락과 방광경락은 이뇨와도 연관될 수가 있겠지만 혈액 삼투압을 정상화시켜서 정체된 체액이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작용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혈액 삼투압은 머리 쪽에서의 모세혈관에서의 두통이나 어지럼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기에 현관식품약인 천마가 사용되면서 급체로 인한 두통에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제제가 C라고 하겠습니다. D에는 중진 안식약인 모료가 사용이 되어서 신경성으로 인한 위장질환에 사용하는 제제가 됩니다. B 같은 경우는 소식제가 많이 사용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식체에 사용되는 제제가 되겠죠. 여기에 특히 간경락에 작용점이 많은데 담즙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과 함께 그만큼 식체가 유발하는
혈류 정체로 인한 여러 가지 혈행 장애를 해소하는 제제라고 하겠습니다. 급체로 해서 옆구리 통증이 동반되거나 소화 효소가 부족해서 순트림이 올라오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기제가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원래 비위장이 허약하다기보다는 과식 또는 급하게 음식을 섭취해서 오는 급체 증상에 사용하는 제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반화사심탕, B는 열라환, C는 반화백출 천마탕, D는 안중산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소화기 질환은 사실 선천적인 것도 원인이 되겠지만 과도한 섭취가 문제가 많이 됩니다. 과도한 섭취는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유발하는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하루 3끼를 먹는다라고 하죠. 그만큼 내장기관에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식은 음식 자체의 독성도 문제가 되지만 소화 과정에서 너무 많은 혈류량과 기초대사 에너지가 소모됨으로 해서 인체 항상성에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도 문제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소식과 절식이 건강을 회복하는 중요한 방법으로 제시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식습관이 건강의 가장 기본이라는 점, You are what you eat 이라는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5번에 걸친 다이어그램 한방 강의도 1차적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2차 강의는 새로운 구성으로 준비해서 다시 다이어그램 한방제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